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은 전생에 왕족으로 살아갔겠다라고 보이고요. 공주보다는 며느리로 들어가서 세자비, 그 다음에 중전, 대비마마까지 탄탄대로로 올라갔겠다. 또 외모도 출중하고 꾸미는 것도 잘하고 동안인 외모를 가졌겠다. 나를 항상 치장해주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갈한 모습으로 다녔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전의 자리에서 다른 많은 일들도 있지만 나의 외모를 가꾸는 것 또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의 외모 관리도 했겠다. 또 중전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단순히 왕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왕처럼 많은 것을 휘두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셨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본인이 하는 결정을 남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번 분들이 하는 결정은 옳은 결정이 많고 앞으로의 상황을 봐도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번 분들의 전생에는 가족의 도움을 크게 받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1번 분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더 꿰차고 싶고 목소리를 더 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관리해 가면서 국가의 일도 돌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금은 외로운 결혼 생활을 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견뎌내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겠다. 1번 분들의 전생의 만족도는요. 처음에는 아쉬움을 많이 가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활동적이게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지만 점점 내 생각 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만족감을 점차 느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힘을 아주 지혜롭게 잘 써갔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뒷방 늙은이처럼 대우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겠다. 그리고 밑에 궁녀들도 겉으로는 아우 마마 하지만 속으로 아휴 저거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우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전생은 모든 순간이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생을 사셨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전생에 일단 남성이었는데요. 아주 대단한 집안, 누가 들어도 그 집안 할 만큼 대단한 집안의 자녀로 컸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모가 아주 기생오래비처럼 막 얇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남자 굉장히 남성성이 짙어 할 만한 외모를 가지셨겠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딱히 없었을 걸로 보여요. 에이 남자가 무슨 관리야? 하면서 타고난 대로 살아가셨을 것 같고 의외로 성격은 굉장히 여렸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너그럽고 측은지심이 강한 그런 성격이었다. 이미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없어요. 굉장히 내면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느 날 종이 와서 애들 약값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밥도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의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었겠다. 이분의 직업은 이미 부모님이 먼저 정해둬서 본인이 결정하진 않았을 걸로 보여요. 출세를 위해서 아주 고급 가외 선생님들이 붙고 빵빵한 지원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출세길을 지원해줬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 또한 머리도 좋고 지혜롭기 때문에 출세는 어렵지 않았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이 되었겠고 이미 빛나고 있는 2번 분들의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겠다 이렇게 말해주네요. 다만 결혼 생활에서는 부인이 좀 사치스러운 사람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분의 허영심을 다 채워주다가는
집이 거덜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깥 일도 바쁘고 자식도 막 길러내는데 아내는 집 몇 채 값인 가채를 사달래요. 머리 가발을 사달래요. 근데 아내는 일은 안 해.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가 휜다 하면서 부인이 필요한 부분은 채워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성격이 여리고 착해서 부인이 아이고 옆집은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 가지고 양반집 옆에 애들은 이런 것도 하는데 저런 것도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아우 그래 알겠어 사줄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부인의 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줬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주 대쪽 같은 성격이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역모를 꿈꾸지는 않아요. 아무리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도 굉장히 신뢰하고 주변 동료들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대쪽 같아. 불법적인 일은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평가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사에게도 가족에게도 부리는 하인에게도 다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삼 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전생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외모는 아주 점잖기보다는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게 눈에 띄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몸 또한 왜소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용무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었겠다.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엄하고 혹독한 스승이 아니라 마음으로 제자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었겠고, 그래서 제자들을 마음으로 길러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제자들도 그걸 충분히 느끼고 아, 이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다. 나중에 커서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스승이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집안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는 양반 자제들이 3번 분에게 지식을 배우러 와서 마음의 위안까지 얻는 그런 상황도 펼쳐졌겠다. 이렇게 말해주네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복하고 관계가 좋아요. 부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것으로 보이고 일과 가정생활 둘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가족들이 서운함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집에서도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 직장에서도 굉장히 다정한 스승,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이성적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을 나눴을 걸로 보이고 말년에 가서는 3번 분들이 새로운 철을 드릴 것으로 보여요. 약간 할아버지가 됐는데 젊은 여자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자식을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 부인과의 자녀는 딸만 둘이고 계속 노력해도 아들이 가져지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데려오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 부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3번 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 할 만큼 했어. 하지만 대를 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서로 모두가 동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3번 분들의 전생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를 계속하고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책을 써서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인이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전생에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외모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있어 하고 끌려하는 외모로 태어나서 이성들도 너무 좋아하고 동성들도 너무 닮고 싶다 하는 대단한 외모를 가졌겠다 이렇게 보이고, 말도 너무 잘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재다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눈길을 끌고 어느 지역에 가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고, 조선판 연예인처럼 소리꾼, 이야기꾼, 예술가 등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직업이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집에 돈이 많거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점점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나를 부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명성과 돈을 다 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가 집안에서는 내가 왕이야. 왜냐하면 4번 분들의 말은 굉장히 신뢰가 가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다 성공을 시켜버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이제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면 모두 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응원할게 라고 하는 분위기고, 부모님마저도 4번 분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응원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연인에 나오는 남궁민 씨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생의 결혼 생활을 봤을 때는 결혼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이성이 너무 많고 일도 많아요. 그래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 혼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저 사람이랑 할까 이것도 고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으니까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결혼하는 게 맞나? 아닌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혼 생활은 문제없이 잘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아예 타고난 신분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어려운 것을 4번 분들이 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다 이렇게 말해주네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5번 분들은 전생에 여자로 태어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모는 절세 미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본인을 너무 잘 가꾸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예뻐 보이는지를 잘 캐치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졌겠다 이렇게 보이고, 성격으로는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서 어떤 거를 하면 항상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미래를 보는 눈도 밝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으면 적절히 잘 나서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일이 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5번 분은 직업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을 화장하고 꾸며주고 다른 모습을 만들어주는, 현대판으로 치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웨딩 플래너, 미용 컨설턴트 이런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5번 분만의 독특한 화장법 그리고 색감을 조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힘들겠는데 하는 사람도 완전히 완벽하게 탈바꿈을 시켜줬다 그래요. 그리고 주막을 차리더라도 본인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가진 음식을 내어서 사람들이 요 집 이거 뭐야? 다른 집이랑 너무 다른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면서 단골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 레시피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생에 본인의 능력을 가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이었겠고,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5번 분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형태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5번 분들은 그런 것을 다 감당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5번 분들이 떵떵 소리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전혀 위축되는 것도 없고 일도 막 시키고 본인의 활동에도 지장 없이 일과 결혼 생활을 잘 병행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편에게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으니까 애 좀 봐 라고 하면 남편이 응 알았어 하고 애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집안에서는 가장처럼 활동을 했겠다라고 보여지고, 남편의 수입보다 5번 분의 수입이 월등히 높아서 큰 소리를 더 떵떵 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양반집 사람들도, 그리고 궁중의 사람들도 5번 분들의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봐주시오,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도 한번 화장해줘요 하면서 뇌물도 막 주면서 나 먼저 해줘, 나를 제일 예쁘게 해줘, 이런 청탁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불려가더라도 5번 분들이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말도 강력하게 하고 행동도 거침없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자들은 아름다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5번 분들의 위상이 대단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대판으로 치자면 이사배님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식당을 주막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치장을 해주는 사람도 뭐야 하나만 하지 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야 하면서 시샘을 받았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5번 분들한테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5번 분들의 전생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